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6일 군산항에 신규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군산과 닝보, 상해를 잇는 항로로 군산항이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닝보, 상해까지 이어지는 항로 컨테이너 전기선 취항식이 16일 군산항 제6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취항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동영해운 서명천 대표이사 등 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군산항 신규 항로 취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설되는 신규 항로는 군산에서 닝보, 상해 항로까지의 구간이며 9,500톤급 선박인 페가수스 제타호가 주 1회 매주 일요일 군산항에 기항합니다. 이로써 군산시는 그동안 마땅치 않던 항로로 타 항만만을 이용하던 도내 화주 물류비 절감과 함께 물동량 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던 GCT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고 군산항이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서해안시대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영해운 주식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군산시는 이전부터 전라북도 해수청과 군산항 화물 유치단을 만들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적극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전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6일까지 배수지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김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9개소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소는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배수지와 저수조 등의 이끼, 바이러스 등 오염물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와 더불어 시설 점검, 개선 및 보수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시설물 안전성 유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월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일환으로도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푸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충청남도와 GS 리테일이 충남도청에서 충남 농산물 유통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GS 슈퍼마켓을 통해 신선한 충남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충남 농산물이 전국 280여 개 GS 슈퍼마켓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허윤수 GS 리테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산물 유통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280개 GS 슈퍼마켓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오이, 표고버섯, 깻잎 등 3개 품목을 비롯한 굿들의 양송이, 청풍명월 골드쌀 등 총 5개 품목이 3년의 기간에 걸쳐 입점 판매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는 달리 주민생활권에 근접한 GS 슈퍼마켓을 체인망으로 갖춘 GS 리테일은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온 오프라인 입점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도내 주 출하 품목에 대한 안정적 판로 지원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농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농수축산물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최근 농산물 소비 패턴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SSM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번 입점으로 충남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제322회 전라북도 임시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리는데요.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새만금 폐석탄재 매립토 사용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재 폐기물을 새만금 매립토로 쓰려던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환경 유해성과 타당성을 조사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19일 임시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송하진 지사에게 폐석탄재의 매립토 사용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은 전북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된 사안이다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석탄재를 매립토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부지 조성 사업의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새만금 개발 계획과 주요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토로 이용하려 했던 상황을 예로 들어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유해성 검토와 관련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환경유해성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 조사 결과를 명백히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환경성 유해 논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제332회 전라북도 임시회는 17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도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제14회 국제우주운영대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운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 운영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4회 국제우주운영대회가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40여 개국 총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국제우주운영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항공우주학회 등 세계 주요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우주운영 관련 학술대회입니다. 대회는 우주 분야와 관련한 운영 및 지상 시스템의 학술활동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동체 교류를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6 국제운영대회에서는 우주운영 분야 27개 기관이 54개 부스를 설치해 우주임무 설계, 위성, 발사체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회가 대한민국 우주운영 산업에 많은 성과를 줄 것을 기대하며 과학도시인 대전을 방문한 것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인사를 통해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최적의 장소임을 알렸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역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창업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창업기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전문업체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지역기업 기살리기라는 김승수 시장의 대표 정책으로서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업체들은 나노복합 촉매 소재를 활용해 휴대용 전원과 무인기,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금속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중국과 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고갈 우려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탄소 소재를 활용한 지역 미래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직원 400여 명을 아침 6시 30분에 비상소집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자 맡은 임무와 역할 숙지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상황 대처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상황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지하철 테러와 관련한 화재 재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 군부대 등 19개 기관 450여 명이 참여하는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성년의 날인데요. 대전시에서는 시장 및 부시장 등의 직책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이해 대전시가 시청에서 새내기 청년 15명이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직책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색 성년의 날을 열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마련한 이색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은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과 앞으로 마주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주체가 되어 참여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이날 새내기 청년들은 시장 및 부시장 등의 직위를 추첨을 통해 부여받고 주요 시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청년들은 시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등 시정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은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많은 과학도시이자 20, 30대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만큼 청년 취업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